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에는 약보합권 걷다가요. 1861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판 뒷심을 이끌어줬던 건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 4,2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1870선까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수요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애널리스트 김우영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9월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지수가 187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오늘 장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오늘 장 초반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오후장부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재차 1870포인트 선을 회복해주면서 장중 최고치에서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잠시 점검을 좀 해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미국 증시는 그동안의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살짝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보면 뭐 눌림목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긍정적인 것은 연일 상승하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급등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쉬어가면서 상승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계단식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긍정적인 조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표에 영향을 줄 만한, 지수에 영향을 줄 만한 이런 충격적인 지표 발표도 없었고, 별다른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어갔다라는 그 반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차트부터 잠시 좀 살펴보시면은, 네. 얼마 전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만선이 이탈한 이후에 다시 재차 복귀를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얼마 전에 형성돼 있었던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무드를 본격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표들이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가 완연하게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 고점, 올 연중 고점이었던 11,200포인트 선까지 무난하게 상승을 이어갈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텐데, 국내 증시 금일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의 조정에 따른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 초반에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에 오전장에 조정을 받으면서 밑꼬리가 좀 달린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듯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지수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하면서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외국인이 12거래일 동안 1800선을 돌파한 이후에 12거래일 동안 지금 순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결국엔 오후장에서 상승 반전을 일으켰고, 상승 반전을 하면서 결국 장 막판 장중 최고치에서 시장이 마감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00선 돌파 이후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12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800포인트 선, 그동안은 1800포인트 선이 고점으로 계속 작용하면서 부담감을 줬지만, 이제는 오히려 안정적인 가격권에 왔다라는 인식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뉴욕 증시 흐름도 괜찮고 외국인 수급도 괜찮다면 10월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네요. 충분히 이 10월에서 이 올 하반기 내내 좀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최근에 이 펀드 자금 순 유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00포인트 선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갔었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펀드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환매가 일어나면서 기관권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800포인트 선을 돌파하고 시장이 단기간에 1860포인트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심리의 변화가
변화가 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 펀드 환매보다 신규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펀드 자금 순유출세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기관권의 매도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감소하는 추세로 형성이 되고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과 함께 이런 기관권에서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올 하반기 동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상황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호전됐고 이제 더 이상의 불안 심리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많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870포인트 선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제 1900포인트 선까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기관권 말고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더라도 외국인들이 지수를 받쳐주면서 하락이 아닌 횡보장으로서 이끌어간다면은 1900포인트 선까지 1900포인트 돌파까지도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제 단 한 가지 악재로 하나 꼽아볼 수 있다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가 남아있죠. 뭐 북한에서 갑자기 도발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충격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은 견조한 상승 흐름은 얼마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IT주들이 어제 반등을 시도했고 오늘 장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 장에서 전기전들 한 1,6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IT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 상반기에 이제 그 지수가 올 상반기 상승할 때 지수를 이끌었던 거는 주도 업종이었죠. 주로 이끌었던 업종들이 IT, 자동차, 그리고 화학주들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상반기에 지수를 이끌면서 상반기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반기 랠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반기에 전방 산업인 코스피가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하반기에는 이 후방 산업인 밴드 업체들이죠. 코스닥 업체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유 자체는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전방 산업에서의 실적적인 모멘텀을 하반기에 그런 부품 납품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입는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코스닥 업체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꼽아볼 수 있는 것들이 상반기 업종을 주도했었던 IT 관련주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IT 관련주들 지금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말들은 많지만은 이 IT 업종 중 안에서도 몇 가지 갈래를 쪼개보면서 접근해 본다면은 특히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리고 네. 아이패드 관련주들 이런 특히 AMOLED 쪽에 있는 부품주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면서 수급 상황, 차트 상황, 그리고 실적적인 모멘텀도 갖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전방 산업이 아닌 코스닥 쪽에서의 그 개별 종목들로 본다면 IT 전자업종도 하반기에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요.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지금 뭐 종목군으로 살펴본다면 네. 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AMOLED 쪽, AMOLED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이유 자체가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네. 내년에도 신규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잘 팔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스마트폰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향후 전망은 스마트폰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나눠본다면 터치스크린 쪽과 이제 AMOLED 쪽 그리고 이 반도체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오늘 IPS라는 종목이 네. 있습니다. 이 IPS가 이 AMOLED와 반도체 장비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이 차트를 잠시 살펴보시면은 이 IPS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하반기에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그 하락 추세를 완연히 돌파해주는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거래량 자체가 어제부터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급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배열 자체를 보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추세 전환의 시점이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 전환의 시점이 보였다고 봤을 때 상반기에 이 상승했었던 상승폭
그리고 최근의 조정폭이 조정 구간으로 봤을 때 2차 상승 파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상승 파동을 1차 상승 파동의 길이만큼 나온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시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할 소지가 있는 충분한 자리가 괜찮고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 주 중에요. IT도 IT에서 좀 작은 종목을 관심을 가져봐라 하셨다면 자동차 주 중에 자동차 부품주는 어떨까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네. 최근에 이렇게 시세가 딱히 급등 시세로 나오는 종목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아직 이 현대차의 신차 발표 출시가 아직 안 됐고,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차들이 굉장히 많죠. 이 신차에 대한 부품 수혜주들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현대차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기아차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오른 다음 지금 현재 조정 구간입니다. 아마 얼마간의 조정 구간이 예상이 되는데요. 얼마간의 조정 구간 동안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서는 거의 가장 대장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종목이 평화전공입니다. 네, 관심 종목 추천해주신 IPS와 평화정봉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수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리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매주 목요일 순서인데요.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이어집니다. 네,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먼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질문이나 주식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를 주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요. 아니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박클럽 게시판을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연구원님 첫 강의 듣고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6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주식 초보라 잘 모르겠어요. 종가 매수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한 번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감된 가격으로 주문 넣는 거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질문들 한 번씩 가지시잖아요. 예, 그렇죠. 초보분이시라서 이제 네. 어떻게 거래가 체결되고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부터 먼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종가 매수라는 것 자체라는 이 종가 매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가라는 것은 어차피 장이 끝나고 나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가 매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마감된 가격에 마감된 가격에 주문을 넣는다는 것은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시간 외의 거래입니다. 시간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일가로 그 가격 자체를 매수자가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마감된 가격으로만 그 매수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것도 체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감된 가격에 거래하시는 건 시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건 종가 매수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시장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이렇게 하루에 딱 2시간이 가장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매매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9시에 10시 시초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날 당일 단기 투자를 위해서 매수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종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매수하는 것을 종가 매수라고 하는데, 이 시간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음날의 시세를 노리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시간대에 매수하는 것, 2시에서 3시 사이에 매수하는 것을 이제 종가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시 50분부터 3시까지는 마감 동시 효과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간에 매수할 때는 이제 주문가를 시장가로 넣으시면은 마감 동시 효과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신데, 이 시간대에 이제 매수하는 것도 종가 매수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것도 동시 효과 매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100% 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종가 매수에서는 범위에서 제외하실 수가 있겠고, 종가 매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에 매수를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2시에서 3시 사이면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세가 형성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HTS가 발달하면서 단기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시 이후에도 종목의 움직임이 굉장히 산발적으로 복잡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게 최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하실 때에는 시간대별로 접근하실 때에는 2시 반 이후, 적어도 2시 반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요. 2시 반 이후 그리고 2시 40분부터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그 안전한 종가 매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간대에 매수하시는 이유 자체는 그 시간대가 되면은 이 복잡하게 아주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세 자체가 가장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시간이 2시 40분부터 혹은 2시 45분부터 남은 시간이 10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가 되면은 거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시간대에 매수하시는 것을 종가 매수라고 하고요. 이 시간대에 매수하시면서 이제 다음날 시세를 노리시는 것이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겁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은요, 종목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6617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SBS를 29,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8월 초에 매수했는데 전막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조금 손실권에 계신데요. SBS가 지난 월드컵 지나고 예. 나서 주가가 조금 박스권에 갇혀있네요. 사실 이 SBS 관련 종목들이 네. 관련 종목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SBS 그룹주들이 있죠. 미디어홀딩스와 SBS 콘텐츠허브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SBS를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월드컵 수혜주 그리고 향후에 이 각종 그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종목은 SBS 콘텐츠허브와 미디어홀딩스 쪽에 많은 관련 수혜를 받는 재료들이 있지, SBS는 단순히 지주사기 때문에 최근에 지주사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지금 올라갔었던 이 지주사들은 살펴보면은 금융사를 끼고 있는 그룹들의 그 지주사에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아무 지주사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죠. 그 SB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거래 모멘텀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월드컵 수혜를 받는 종목은 SBS 콘텐츠허브였기 때문에 이 SBS가 그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그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오른 것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오늘 거래량이 56,000주에 불과한데, 이것도 어저께보다는 늘어난 거래량이죠. 이런 거래량으로 봤을 때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하락 추세, 굉장히 긴 하락 추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가 오르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느껴지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종목에서는 매수 시점을 바닥권에서 횡보 구간을 한두 달 정도, 길게는 석 달 이상까지 횡보 구간을 거친 종목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SBS 같은 경우에는 바닥 다지기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닥권에서 이평선이 밀집하게 되면 반드시 변곡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곡점이 하방 경직이 아니라 상승 반전으로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은 향후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때 매수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없겠고요. 지금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지금 매도를 하신 뒤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고, 이 SBS 같은 경우는 향후에 다시 올라갈 때 재차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박클럽 시즌2는요, 항상 이렇게 요일마다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다릅니다. 매주 목요일은 김호영 연구원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김호영 연구원님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논리에 우선하는 종목 선별, 급등주 매매 기법으로 착실한 수익을 노린다.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급등주 매매 기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투자 노하우를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그 시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업종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 종목들이 어떤 수급 논리에 의해서 다시 상승하고 고점인 듯한데도 계속 올라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급등주 매매 기법,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에서 급등주를 잡으려면 결국 단기 전략으로 가야 될 텐데요. 그러면 시장에서 급등주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하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예.
이제부터 제가 이 급등주 매매 기법에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 네. 이 급등주들을 이제 살펴볼 때 누구나 다 매수를 하고 싶어하고 그런 수익을 누리고 싶어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주란 이름처럼 급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주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투자자들은 내가 봤을 때가 오히려 저점이었구나, 오히려 그때보다도 2배, 3배 더 올랐구나 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것은 뭔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짱이라기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법을 통해서 이런 수급 논리를 통해서 올라가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종목을 발견하셨을 때 이제 한번 매수해 보는 그런 전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급등주라고 한다면은 어느 종목군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테마주와 작전주라는 이런 용어들이 시장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급등주는 그 시장을 선도하는 테마주에서 많이 나오기 마련이고요. 이 테마주 자체는 이제 정책적인 테마주들이 있겠고, 여러 그런 수혜주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이제 신종플루 백신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이 주 테마군에서 대장을 이루면서 날아갔듯이 이런 테마 종목들, 테마 종목 안에서 급등주를 발굴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흔히 말하는 작전주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 종목이 아니라 작전주라는 게 있는데, 이 작전주 자체랑 테마주를 엮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단기간에 200%, 300% 이런 시세가 나려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시세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시세가 아니라면은 이른바 뭐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작전 세력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여기서 통칭해서 주포라는 단어를 쓰겠는데, 이 주포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이 물량을 장악하고 어느 정도 주가를 만지면서 주가를 핸들링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이었던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연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주고, 또 그 안을 파악해 보면은 테마주이기도 하고, 재료를 내포한 테마주이기도 하고, 또 작전주이기도 한 이런 종목들이 바로 급등주들을 이런 곳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급등주들을 매매할 때 가장 궁금한 점, 매수를 하려면은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고점에서 매도를 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 저점, 고점, 이것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점과 고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팔았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내가 판 곳이 바닥에서 팔았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 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팔고 요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매매에 있어서,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한 대처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기법들을 들으시면서 이 기법을 어떻게 급등주 매매에 활용해서 내가 저점을 잡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요런 거를 원하실 텐데, 이런 것보다는 이 정확한 정답을 찝어주는 기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면서 지금 상황이 저점이라기보다는 내가 매수할 시점, 내가 매수할 만한 조건들이 완벽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할 때에는 내가 매도할 시점이 완벽하게 지금 조건들이 있다, 완벽한 조건이다라고 했을 때, 일정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원칙에 따라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욕심이 앞선 매매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반드시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일단은 기법을 통해서는 내 원칙을 수립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주 매매 기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급등주 매매 기법에서 장악형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십자형 캔들, 주로 십자형 캔들, 거래가 터진 십자형 캔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장악형 캔들이 향후에 어떤 그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악형 캔들이 향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십자형, 그러니까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해서 윗꼬리와 밑꼬리가 중요하고 또 거래가 터졌느냐 터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통칭해서 이 십자형 캔들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고 양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윗꼬리와 밑꼬리를 달고 있는 봉으로 형성된 캔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양의 이제 캔들이 나올 경우에 캔들이 나오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하느냐? 네. 급등주 매매 기법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에 나와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종목이 연일 상한가로 치닫는 종목이 있죠. 자, 시세가 이렇게 상한가로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요런 모양이 뜨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십자형에서 오히려 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십자형이 고점에서 나오게 되면은 거래가 터진 십자형이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 십자형 그 캔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고점이다.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 종목 이제 시세는 끝났겠구나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장중에는 이것이 양봉이었다가 음봉까지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는 공포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량의 손절 물량이 나오고 신용 물량과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서 시세가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가 부근에 이제 보합권까지 끌어올리면서 아,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관심권에서는 좀 멀어지게 되겠죠. 이제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또다시 상한가 행진을 벌이면서 거래량은 약하게 나오거나 그 다음날까지는 강하게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그 이후에 상한가로 치닫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사례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한 해를 주도했었던 주도주들, 이런 주도 테마주들에서는 거의 항상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연일 상한가에 이틀 정도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틀 정도 상한가를 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단기 세력들이 여기서 그 다음날 오전 시세를 노리면서 상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포들이 이 종목을 올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따라붙은 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종목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포들이 설정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포들은 이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다음날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를 해보면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주가를 장대 양봉으로 키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세를 보여주다가 여기서 물량을 미리 확보해놨던 주포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포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갖고 시장가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쌓여있던 호가창이 무너지면서 주가는 급락을 하게 되면서 시가를 이탈하고 음봉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장중에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당일날 단타로 접근했었던 물량들의 손절 물량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 이식 매물 또한 나오게 되고요. 더군다나 당일 신용거래로 매수한 신용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락했을 때 주가가 다시 보합선까지 올라가는 이유, 이것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들이 위쪽에서 자신들이 가진 물량들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매도한 그 자금이 생기게 되죠. 이른바 총알이 충전되게 됩니다.
위에서 고가에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쭉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매도해서 충전된 총알로 여기서 다시 재차 공격을 시작해서 여기서 물량을 다시 매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량을 2차적으로 다시 매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1차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자금이 생깁니다. 그 자금이 생겼는데 현재 가보다 낮은 가격, 단가를 낮추면서 또 매집을 다시 하게끔 되기 때문에 물론 예전부터 매집해놨던 단가보다는 높아지겠지만은 이미 매도했던 가격보다 낮은 단가에 다시 2차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장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한 거래, 그리고 여기서 매수한 거래, 거기다가 시장 거래, 이걸 세 개를 합쳤기 때문에 오히려 고점에서 십자형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것이 이 시나리오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연일 상한가를 가게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 시기를 주도하는 주도 테마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이런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로 그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주도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십자형 음봉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날 접근했었다면, 저라도 이날 접근했었다라면 음봉이 나올 때 당연히 손절을 했을 겁니다. 음봉이 나올 때 당연히 손절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가면 약간은 아쉽겠지만 그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날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날보다는 그 다음날 시초가를 확인하고 밑꼬리를 달 수도 있죠. 시초가에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초가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움직임에서 십자형 다음날 움직임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음봉이 나왔을 때는 시세가 완전히 꺾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금 밑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나올 때,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캔들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네. 자, 여기를 시가로 보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양봉이 나올 때 있죠. 바로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양봉이 형성될 때, 이때를 매수 시점으로 보시고 매수에 가담을 하시면은 그날 시세와 그 다음날 시세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정말 큰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라면 이 이후부터 굉장히 주가가 크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작은 시세를 보이는 종목이더라도 그날 당일날 시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까지는 시세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주 매매 기법을 이용하면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되겠고요. 만약에 시장에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큰 시세, 정말 이 뉴스에서나 나오는 큰 시세를 한번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개념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자체가 수급 논리에 의해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수급 논리라는 것 자체, 이 종목을 보실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종목을 접근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무조건 차트만 봐서는 접근해서는 안 되죠. 물론 차트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종목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차트를 보고 그 다음 거래, 수급량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업 분석에 들어가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캔들을 통해서 캔들을 조합하면서 차트를 보는 법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거래, 수급 논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수급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종목이 급등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KDC라는 종목이죠.
이 KDC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주가가 급등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원대였던 주가가 10,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약 10배 정도의 시세를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인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박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의 상황인데요. 이때까지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권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1,500원대에서 사실상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 30%의 약 3배의 시세가 나왔다고 이렇게 단정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3배의 시세가 나온 만큼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매도 심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겁니다. 매도 심리가 우위를 점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날이죠. 이날 거래가 터진 이날은 강하게 상한가를 그 전날에는 강하게 상한가를 올라갔지만 이날은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십자형의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십자형 양봉 캔들이 나왔는데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추세는 살아있고 양봉이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은 그 후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때에는 공포 구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래 터진 캔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감으로 존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10,0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종목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법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날의 음봉과 이날의 음봉, 이 이틀간의 음봉을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이날의 음봉까지는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전일 상한가의 거래보다는 약한 거래를 보여주고 있죠. 전일 상한가 거래보다 약한 거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해석이 가능한 음봉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날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주가의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3번의 상한가를 동반한 4번의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차 상승을 성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2배가량 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6,000원대에서 음봉이 또 터지면서 대량의 거래를 동반한 음봉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시세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000원대부터 주가가 단기간에 6,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6배에 달하는 시세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포 구간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부터의 시세를 살펴보면은 살펴보게 되면은 오히려 상한가 3번이 더 나오면서 양봉 4개가 더 나오고 오히려 40% 이상 오히려 시세가 더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이 이 종목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고 상승을 성공시킨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의 음봉 자체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공포 구간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시가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히려 다시 양봉으로 형성이 되면서 충분한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으면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위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3연상이 나온 이후에 고점에서 음봉이 대량 30%짜리 음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시세가 완전히 끝이 났는데요. 이 KDC 종목을 보면 완전하게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완벽하게 이 시나리오대로 들어맞은 이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을 살펴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정확하게 접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 내용 관련해서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이제 종목군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특징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살펴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반기였는데요. 이제 대아TI라든지 보성파워텍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었던, 이런 급등 패턴을 보였었던 이런 종목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급등 패턴을 급등 패턴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린 기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상한가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공포 구간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선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죠. 바닥권에서부터 급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십자형 음봉이 나오면서 공포 구간을 일으키는 종목이 많은데, 이 한국선제를 보면 그동안 계속 흔들면서 상한가 시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모습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다음날 개파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오늘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봉이 출현한다면 충분한 매수권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여기서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것은 손절입니다. 손절가를 지키지 않는다면 급등주 매매 기법은 의미가 없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손절을 지키셔야 되고요. 손절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가격은 바로 오늘 가격의 저점입니다. 오늘 가격의 저점인 2,7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손절을 하셔야 되겠고, 매수 가격대로 가장 적절한 가격대는 2,850원 이상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급등주에서는 목표가를 설정하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그날 형성되어 있는 양봉 몸통에 절반까지 꼬리가 침범한다면 그때부터 절반가량 매도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종목 상담 이어가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조해주신 그 투자 기법 그대로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이나요. 아니면 서울경제TV 홈페이지도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 듣는 와중에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휴대전화 끝자리 985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인프라웨어를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오늘의 공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보라테크 인수합병 관련해서 매매 정지가 해제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매매 정지가 해제되면서 오늘 어쨌든 2% 정도 상승권에서 마감은 했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자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성 있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조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1,500원 정도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상 고점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운 아주 바닥권에 있는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은 가격,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박스권으로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움직임에 주안점을 두셔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손절가는 오지 않았고 1,500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손절가를 9,500원, 10,000원에서 9,500원 정도 그 사이로 가격 밴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대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11,000원대의 가격권을 돌파하게 된다면 지속 보유하셔도 가능할 종목으로 보이네요. 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4826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LG전자를 116,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주가가요,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 머물면서 96,1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이 IT주가 하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반기에 상승했었던 전방업체인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주가는 최근에 좀 약했죠.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다시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은 LG전자는 아직 반등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LG전자의 주가 자체가 완전히 하방 경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가격권에서 횡보가 지루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손실률이 좀 크시긴 하지만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절보다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11만 원대라고 한다면은 지금 손절하게 되면 손실률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 9만 1,000원대가 지금 현재 바닥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만 4천 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9만 1,000원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속 보유를 하시되 9만 4천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손실이 크시더라도 손절을 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만 4천 원을 지지한다면 지속 보유하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착해 보시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911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LS를 매수하셨는데 9만 5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LS 살펴볼까요? LS 지금 대세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대세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으로서 저점 대비해서 지금 40% 이상 상승을 해주는 굉장히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S 같은 대세 상승에 있는 종목은 추세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추세를 그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전에 한번 추세를 이탈하면서 잠시 위험했지만 재차 추세를 회복하면서 다시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추세를 이탈했지만은 종가 무렵에는 다시 추세를 회복하면서 오히려 추세 위쪽에서 주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비록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을 해줬고 그러면서 추세를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 구간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 추세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는 이제 어렵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보다는 오늘 같은 날 다음에 이제 상승할 때 그때부터 차근차근히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서 수익 실현 하실 일만 남았고 이 추세 자체를 완연하게 이탈하게 될 때부터 완전하게 매도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바른손입니다. 바른손은 3304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바른손은 56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합병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베니건스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약발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베니건스를 인수한다고는 하지만은 베니건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업계 내에 그 점유율 자체가 높지도 않고요. 네. 지금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이 바른손이 상승할 때는 항상 테마를 타고 단발적인 테마를 타고 단기적인 테마를 타고 상승을 했었는데 주로 영화 개봉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앞두고 상승을 많이 했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는 이런 시세를 보이다가 대량 거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주가를 보합권까지 올려는 놨는데요. 지금 주가 자체가 500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호가에서 차이가 1%가 납니다. 한 호가에서 차이가 1%가 나기 때문에 시세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공포적으로 다가올 그런 구간이기도 한데요. 지금 오늘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보합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그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그 전환되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일 상승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만은 내일 하락하게 되면 완전히 시세가 끝이 났다라고 보시고 내일 하락하게 되면 완연한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김호영의 급등주 매매 기법 오늘 상담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받고 싶은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호영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금요일에는요, 부동산 투자 가이드가 항상 되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꼭 채널 고정하시고요. 오늘 투자 대박클럽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